예, 지금부터 2018년도 아마 여기 9월이 아니고 6월일 겁니다. 6월 사회문화 법지문, 예, 고1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 문제들의 순서들을 보면 지금 요거는 법에 대한 것 해가지고 요 부분, 요게 지금 9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기억, 그래서 여기 민법, 그래서 기억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민법이죠. 예, 그 다음에 니은 그랬더니 니은은 또 여기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 A,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쭉 순서대로 지문의 배치에 관련되는 순서대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지문 역시도 여기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9번, 그 다음 10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요. 그럼 이 주변을 읽어서 법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 되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자, 첫 번째죠. 문제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만든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자, 합의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띈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법의 특징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것 중에서 없어지는 답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방하기 위해 의사를 반영해서 만든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답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답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할 때만 발휘할 수 있다. 자, 강제성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자, 법의 특징,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와 확인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없다면, 이게 없다면, 자, 요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것, 즉 최소한의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건 이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개인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자,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는데, 결과를 중시하기인데 이렇게 방향성 역시 맞습니다.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소로서 공익과 뭐를 따른다고요? 공익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동의와 공익, 그 다음에 경제성,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익. 그러니까 5번.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네요. 5번이 답이라는 거 읽어가면서 하나씩 없앴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 경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원칙이 수정됐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사람들 간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위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세기 들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근대 사회. 국가와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 자,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이 있는데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자, 여기 사람들 간의 권리 단계를 가르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디 있나요? 국가기관이 아닌, 자,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계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로서 재산관계. 근대사회에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자, 근대사회에 형성됐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는데, 네, 근대사회, 여기요. 근대사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에 비롯한 국가나 단체 개인은 행습하지 못한다. 자, 이 원칙 하나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 고의, 과실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위법한 행위. 자,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 요건 이 중에서 고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과실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거는 과실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이 답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원칙은 경제적 권자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배는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적합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즉 제한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요거는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치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형법정주의 이미 중학교 수준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모든 형벌은 어떻다고요?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자, 요 정도 배경 지식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밖에요. 자, 범죄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범죄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줘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 쓴다. 그래서 나중에 생기고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소급할 수 없고요. 또한 사형을 직접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을 규정한 법률을 유추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딱 정확하게 찝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맞은 것은 경험에 있다. 이익보다 이렇게 치는 것 없으면 자, 여기죠. 법률에 따라서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12번 A. 자, 역시 마찬가지 A 부분 그대로 읽어가면서 가겠는데요. 자, 이거는 쭉 보면은 이 범죄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범죄에서부터 해서 이게 어디까지요?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나는 과정을 갖다가 지금 도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재판 과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고 과정에 대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서 A, B, C, D, E가 따라가서 표를 그대로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형벌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자, 범죄 발생입니다. 발생하면 요게 첫 번째 단계. 먼저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를 하고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다. 고소, 고발, 인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A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고소, 고발, 인지니까 고소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해서 이 고소에 대한 것 그대로 지금 읽어가면서 옆에다가 도표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고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자, 요거는 피해자가 한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자, 고발은 제3자요.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지라는 건 알게 된다. 요거는 수사기관 에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자, 요게 중요하네요. 처벌할 수 없답니다. 자, 어떤 경우요? 요 경우는 자,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수사 결과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자, 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한다. 여기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영장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속영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선 지금 여기 구속영장입니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신청서 접수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해서 결정해야 된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자, 누가 합니까? 검사는 재판을 청구한답니다. 그거는 누가요? 검사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검사는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청구하는 것을 우린 기소라고 한다. 자, 기소요. 자,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소를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여기 재판에서 기소, 재판 시작되고 이게 유죄 선고가 된 다음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될까요? 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가져오겠죠. 선고하고 집행 절차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그래서 바탕으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겁니다. 보기를 이해한 거요. 자, A는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자, A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적절한 거네요. 지금 보다시피 요거는 고소였습니다. 근데 고소는 누가 한다고요? 피해자가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제3자가 하는 건 고소가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고발이라고 했죠. 이건 고발이 제3자가 하는 거고요.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고소고발, 아까 제 등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자,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할 수 없는 거죠?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처벌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처벌을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읽어보면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뭐 했을 때요? 구속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발부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은 어떻게 됐냐면 신청, 48시간 이내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그것을 발부해 줘야 된다니까 전부 합치면 48, 48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8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시를 해야 된다. 인정될 경우 반드시가 아닙니다. 어떤 정산천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재판에서 심리를 전달하는 주체가 C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 C가 뭡니까? 기소는 재판에서 심리 담당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거니까 역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법 759조 그 다음에 200 형법 257조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진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 자, 누가요? 동물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점유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를 살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러이러한 것. 형법에서는 전체를 상해한 자가 이런 벌을 받는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쪽에 보면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물건에서는 법적 권리가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다. 자, 그래서 물건으로 보는데 법적 권리가 없고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고, 그러므로 자, 여기 뒷부분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서 입은 사람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누가요? 점유자가 배상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요. 즉 여기 지금 내용에서 동물은 어떤 것들을 하지 않지만 그것의 주인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요 내용이 요거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이 앞에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은요.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요거는 A는 로봇같이 보인다 그랬지 로봇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A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B하고 C가 있는데 B가 저 로봇이래네요. 근데 C는 주인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A와 B, 즉 이 로봇과 이 경우가 지금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법 759조에 따르면 동물과 같은 물건이므로 누가요? 로봇은 법적 책임이 없다. 예,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민법 759조 이를 유추하면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257조 1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해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형법 257조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요거에 1을 유추해 적용한다면 C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 갑자기 이쪽 부분이 여기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법하고 관련이 되니까 요거 4번이 답이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지문은요 전체적으로 지문의 순서와 문제 푸는 순서가 같았기 때문에 같이 쭉 그 본문을 갖다가 보면서 동시에 문제를 같이 푸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